센터입니다. 제일 이번에 장난같이 벌어졌다고 생각했던 그죠? 쿠데타가 헬레나 이런 국정농단이라고 해야 되나? 누구 말 맞다나 박근혜 관련된 내용은 진짜 1000분의 1도 안 된다는 뭐 범죄 자체가 가지수가 중요하겠냐마는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는 게 대한민국 가지고 있는 국력 자체가 국력의 소멸을 여러가지 우려가 됩니다. 말이 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만 보세요. 대만 처음에는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엔 밝혀지겠지만 그 본인들의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듯한 쿠데타 계엄을 지지한다고 우호적인 그랬다가 다시 철회했지만 6시간 만에 대만은 우리의 우방 공식적인 우방은 아니에요. 중국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심리적으로 45년 48년 그들이 패망한 이후에 대만 섬으로 타이완으로 쫓긴 이후에 상대적으로 우리하고 대공적을 공유했기 때문에 한쪽은 중국이라는 북한 공산당이고 중국 공산당이고 한쪽은 북한 공산당에는 대공적을 공유했기 때문에 상당히 친밀했어요. 경제적으로는 많은 차이가 있었지만 우리 70년 80년대는 90년대까지 대만은 일본 다음으로 부자나라라는 느낌을 강하게 인식했어요. 우리들이 보십시오. 사람이나 그 넓게 조직, 사회, 국가 시스템은 시기와 질투로 서로 간에 견제를 하면서 발전을 해요. 그게 민주주의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유전적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찰스 도키스 말 맞잖아. 이기적 유전자. 그 못 살던 나라가 2000년 초반부터 그들을 추격하듣기 시작하더니 지금 뭐 사회기반 시설이라든가 제도, 국방, 문화 여러가지 측면에서 민주주의 자립도 GDP만 최근에 역전이 됐대지만 그것도 뭐 인구 5천만 이상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서 대만에 한때 갔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2000년 초반에도 그냥 미국의 백업을 받은 나라가 우리의 지원 원조를 받은 나라가 와서 어찌어찌 운이 좋아가지고 반도체 LCD 기술을 보유하면서 자기들 도와준다. 싸니까 수주 자체가 장비도 싸고. 근데 그 저변에 끼친 그 노인이나 중장년들은 대한민국 굉장히 우습게 봤어요. 정말
장제스 총통인가요? 장총통이 70년대 위수령 박정희 대통령에게 참으로 우려된다. 북한과 대치되는 상황에서 저런 소요 사태를 보고 자기 나라한테도 번질까봐 그랬을 수도 있어. 대만의 위정자들이. 그 사람들, 대만 내성인들 말이죠. 아주 끔찍하게 살해했어요.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 5.18 때처럼. 지금도 그 사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 됐고, 합의가 아니라 지금이 가지고 있는 위정자들이 그분에 대한 엄두를 못 내요, 엄두. 중국도 적대 관계지만 그 민주 항쟁을 적극 지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공개적으로 자신들도 불안하니까. 그만큼 민주주의라는 게 그 이너서클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잖아요. 대한민국은 그걸 해냈잖아. 87년 이후에 노태우 정권에 의한 6.29 대통령 직선을 해냈잖아요. 올림픽이라는 전 세계의 이목을 그때도 계엄령 선포해서 그대로 밀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 장충동 선거인단을 통해서 대통령을 뽑은 간접 선거 있잖아요. 자기의 후계자인 노태우에게 그렇게 가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대한민국 국민의 요구가 있었고, 미국에서도 웬만하면 무마했던 그러한 소요 사태를, 그런 리스크를 한국이 전통이 만지작거리고 있었던 강력 진압을 계속 압력을 가한 거죠. 이번엔 안 된다. 올림픽이 있다. 너희들한테 유혈 사태가 일어난다면 너무나 큰 리스크다. 레이건이나, 그죠? 그 당시 소련에 있는 고르바초프도 84년, 80년 올림픽이 전부 전 세계에서 반쪽짜리 올림픽이었잖아요. 근사하게 치러야 되는, 제3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멋진 그림인데, 그걸 유혈 사태로 막으면서 올림픽을 치른다? 있을 수 없다. 라는 압력 때문에 우리가 운이 좋았어요. 그때도. 87년에도. 대만이나 이런 나라들은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엄두를. 내각을 지금 젊은 MZ 세대들이나 그 이전 세대들은 그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죠. 나는 다른 거는 다 모르겠어. 이 사태가 빨리 끝나야 되는 부분이라는 데 대해서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다시 옛날로 회귀될까봐 겁나는 것 중에 하나가 79년, 80년 이런 초등학교를 다닐 때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에서 말이죠. 어떤 특정 절대 권력을 공개적으로 말이죠. 이런 욕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나라는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게 당연히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공기와 같은 현 체제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잖아요. 며칠 전에 그 국회 앞에 있었던 한 야당 대변인
총뿌리를 막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방송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누리고 있는 이런 민주주의 체제가 선배들의 희생으로 이루어 놓은 것이라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다고 눈물을 그냥 그 사회 자체가 경직돼 있어서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굳어지면 그게 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게 폭발적으로 해제돼서 현재의 자유와 있는 자유를 뺏기는 거잖아, MZ세대는. 만약에 그때 며칠 전에 그런 사태들이 그들이 원하는 목적으로 됐다라고 그러면, 국군 최고 통수권자 이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언론 집회 결사부터 막아요. 그게 말이 좋아서 그냥 언론 집회 결사라고 그냥 끝나는 건데, 말을 함부로 못 한다는 거예요. 방첩사나 이런 데서 그냥 끌고 간다는 거지. 계엄령이기 때문에. 계엄령에서 갖추어진 그런 엄격한 영장도 없이 끌고 갈 수 있는, 과천 쪽에다 끌고 간다며요, 과천에.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누가 술을 먹고 있다가 현 체제에 대한 불만, 이제 본보기로, 계엄령인데도 모일 수 있잖아. 본보기로 모여가지고 술을 먹으면서 막 현 정권에 대해서 계엄령 상태에서 막 국회의원 다 들어간 상태인데 열받는다고 또 젊은이들 거기서 막 욕하고 거기서 이제 하나 잡아들이는 거지. 갑자기 저쪽에서 군복과 사복을 교차로 입은 사람들이 한 20여 명이 들어와서 그 젊은 청년들 5명, 10명 정도 과천으로 끌고 가봐요. 그리고 소문도 없어. 그런 사태를 한 달간, 6개월간 지속해봐요. 그 위축돼가지고 술 먹으면서 무슨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들이? 우리들이? 지금 젊은이들은 그런 공기와 같은 자유가 갑자기 없어지면 호흡 곤란증을 일으키듯이, 공기가 없으면 삶에 대한 저항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두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야당 쪽에서 많은 우려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권력을 누가 갖고 안 갖고의 차이가 아닌 것 같고요. 빨리 합리적으로 드라마틱한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국력이 계속 고갈되고 있다는. 지금 투자 두고는 7천억인가? 7억 불인가? 7조인가? 가 홀드 됐대잖아요, 보류. 나도 깜짝 놀랐네. 정치적인 불안 사태에서 경제적인 여파가, 외자 유치가 바로 그렇게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자료들이 노출되니까 난 그런 부분들이 위협이더라고. 또 수치는 우리한테 정말 젖줄 같은 거잖아요, 내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아무튼 TV 틀면 우울해. 자,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은 소식을 기다려야 되나? 이상입니다. 산타였습니다.